세 번째 질문. 교과서 1회를 정독했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반 학생이에요. 고2 예정이에요. 고2 예정. 당시에 고2 예정인 학생이고 공통수학 1회 정독했고 2주에 걸쳐서 했고 분석도 했대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로 하면서 여기에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전 모의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도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모의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뭐죠? 이 학생의 지금 목표는? 보이는 목표가? 이게 목표예요, 지금 이게 목표가. 이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 자, 목표가 모의고사. 목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냥 봤을 때 모의고사가 우리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수능 성적 잘 받는 거 아닙니까? 모의고사 성적 잘 받는 게 목표예요? 모의고사 1등급 만점 한번 그러면은 500점 찍을 수 있는 기회 주면 수능에서 400점 맞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모의고사를 목표로 잡냐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목표로 잡으면 어떻게 전략이 잘못 나오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잘 짰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 굿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부러. 근데 목표가 뭐냐면 목표가 지금 모의고사가 나왔어요. 모의고사가. 자, 목표와 모의고사가 나오니까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 뭐가 나왔냐? 여기 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1학년 때 문제집을 하도 많이 풀었대요. 전략이 뭐냐면 문제집 많이 풀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으니까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센, RPM, 특작 다 푼 거예요 지금. 게다가 더 풀고 싶대요. 더 풀고 싶은데 알려달래잖아요 저한테 뭐 풀어야 될지. 문제집 많이 풀기가 전략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친구의 전략이. 모의고사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고1 시기죠. 고2 예정이니까 고1 때 모의고사 성적 잘 받고 싶어서 전략이 이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 잘 받으려고.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얘기할게요. 모의고사 100점 줄게요. 모의고사 100점 한번 받고 수능 그러면 80점 맞으세요. 어때요? 솔깃해요? 솔깃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힌 겁니다 이거는. 수능을 목표로 한다면 이 친구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입장입니다. 2년 이상이면 지금 당장은 고1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난 6개월 내내 기본 개념만 죽으라고 팔 거야. 6개월 내내 개념. 응? 남은 시간 동안 6개월은 좀 이제 문제집도 풀면서 적응을 하겠어. 그리고 다시 3개월은 개념을 다시 복습할 거야. 그리고 기출을 한번 풀어봐야지. 분석을 하겠어. 이것도 3개월. 유형 분석하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유형 분석 플러스 경향 분석, 문제 적응력 높이겠어. 자, 보십시오. 장기적인 플랜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의 목표가 돼. 근데 모의고사가 목표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계획이? 다음 달 1개월 동안 문제 풀기만 되는 거예요. 1개월 동안 문제 풀기. 혹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었어요. 방학이기 때문에 여기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 잘 보는 게 목표예요.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를 잘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방학 내내 문제 풀지만 풉니다. 방학 내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방학 내내 문제집 푸는 거랑 방학 내내 개념 쌓는 거랑 누가 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 누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똑같은 수준이고 똑같은 지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방학 내내 문제집 많이 푼 친구보다는 방학 동안 개념만 죽어라고 판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3번 질문, 교과서 1회 정독 관련된 질문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체 왜 모의고사를 준비하냐는 말이죠.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버리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며 그 시간 동안 다른 공부를 좀 더 긴 시간 동안 기본기를 다지고 개념을 다지고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떤 특출난 단점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은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의고사를 목표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의고사는 목표로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건 굉장히 단기적으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쯤에 내가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나의 위치가 몇 %인지, 내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수준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바탕으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척도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과장되게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현실 파악, 자신의 현재 상황 파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곡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어거지로 시험 일주일 전에 바싹 모의고사를 준비해가지고 잘 본다고 한들 오히려 그때만 잠깐 잘 보는 것일 뿐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보고 분석해도 돼요. 분석 좋습니다. 분석. 자, 얘기했듯이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 현재 위치, 내가 몇 %인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그렇다면 특정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뭐 예를 들면은 언어라면은 시가 부족한지, 소설이 부족한지, 뭐 고전이 부족한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요.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여기서 목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마세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같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보면은, 아, 이것도 혼나겠구나라는 거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Q4 보겠습니다. Q4. 고1 9월 수영역 대비라는 자극적인 질문이죠. 고1이 대비를 한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고1 수리 9월에서 만점 가까이 만들고 싶답니다. 만점. 만점이 목표래요. 만점. 그럼 제가 또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래요. 9월달에 수리 만점 줄 테니까 그러면 수능에서는 80점 맞아라. 그럼 또 싫다 그럴 텐데 왜 대체 이런 계획을 세우냐는 거죠. 대체 왜?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현재 6월 모의고사에서는 80점대 초반이랍니다. 80점대 초반. 현재 6월에서는 80점 초반. 자, 제가 현실을 분석해보자면 이 친구는 수리가 기본기가 잡힌 상황이에요. 기본기가 잡혔어요, 사실. 기본기 굿. 개념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물론 조금 아는 거죠. 물론 이게 10의 가나 정도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기본기 어느 정도 잡혔고 개념이 조금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라면 개념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 친구는 개념에 투자를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죠? 만점 가까이 만들고 싶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준비.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단기적인 공부가 나오게 되겠죠? 단기적인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인 전략, 문제 풀기, 기출 풀기, 이런 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개념에 투자해가지고 쭉쭉 나아가도 모자를 파네. 모의고사라는 목표를 세움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전략에 치중하게 되고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3개월 날아가는 거예요. 3개월 날아갑니다. 그냥 쭉쭉 날아갑니다.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험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산모법칙에 어떻게 없는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한 가지씩 좀 따져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비슷한 방법을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보고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면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좀 궁금증이 좀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댓글이나 상담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산무법칙, 안 되는, 수험생들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산무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지, 어떻게 뭘 알아야 수험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고 지도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